안녕하십니까. 혼란한 정치 시사 이야기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 혼술 1월 18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.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. 지금 시간이 10시 30분 정도가 됐습니다. 오늘 신년 기자회견에서 가장 큰 관심은 제가 몇 차례 전해드렸지만 이명박,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, 석방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밝힐 것이냐 이 문제였습니다.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상 내 임기 중에는 두 사람의 사면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. 두 사람이 잘못했다 용서해달라 뭐 이렇게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사면까지는 가지 않는다 이런 뉘앙스로 말까지 했습니다. 자, 오늘 이 질문이 제일 첫 번째 질문으로 나왔습니다. 그 전에 신년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포용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전에 또 신년 인사회에서 뭐 화합 이야기를 하고 포용 이야기를 했을 때 그 포용이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을 의무한 것도 아니냐 뭐 이런 해석이 나왔는데 그거 아니라고 오늘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. 그거 아니고 신년사에서 말한 포용은 이 코로나를 극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가서 경제 회복을 해서 그 과정에서 코로나 과정에서 더 벌어진 양극화, 격차, 불평등을 해소하자는 것이다. 그것이 포용이다. 최근에 여권에서 나온 이익공유제 뭐 이런 걸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. 그걸 언론에서는 이 MB 박근혜 사면 이렇게 받아들였던 거죠. 물론 그때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지금 그 말을 바꾼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이 포용이란 것이 사면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다. 뭐 이런 말을 분명히 했습니다. 그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이죠. 그리고 사면 질문이 나오니 사면 질문 과정에서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.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사면을 건의를 하겠다고 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1월 14일 대법원 최종 판결에 나왔으니 사면 대상이 된 것 아니냐, 사면에 대한 입장이 어떠냐 이렇게 이야기하니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. 마치 상당히 고민을 한 것처럼 가장 중요한 질문인 것 같은데 고민이 많았다.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솔직히 말하기로 했다. 자,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. 솔직히 말하기로 했다. 자, 솔직히 말하기로 했다. 그 전에 그렇다면은 이 이낙연 또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사전 교감이 있었다.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양정철이 이낙연에게 뭐 사면을 이야기를 했다. 사면하자는 이야기를 했다. 뭐 여러 가지 그 전에 정치적으로 4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선거 앞두고 보궐선거 앞두고 여러 가지 주판을 퉁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뭐 그런 거는 다 무시하고 대통령 모르게 뭐 사면권자인 대통령 모르게 다른 참모들이 막 그렇게 하고 민주당 대표와 대통령의 복심이라는 양정철을 이야기하고 막 그랬다는 것인지 어쨌든 본인은 솔직히 말하기로 했다. 그러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게 본인의 진심이다 이야기입니다. 자, 이렇게 이야기합니다. 일단 두 전직 대통령 수감은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한 사태다. 연세도 많으시고 건강도 나빠서 걱정이 많다. 그래도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다. 자, 이렇게 결론으로 바로 들어갔습니다. 재판 절차가 이제 막 끝났고 엄청난 국정농단, 권력형 비리가 사실로 드러났다. 뭐 재판 결과 뭐 20년형 이런 걸 이야기하겠죠. 17년형. 그래서 국민의 상처가 너무 크다. 그래서 법원도 엄하고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. 자, 그런데 이것이 법적 절차가 끝나자마자 사면을 말하는 건 이 사면이 대통령의 권한이지만은 끝나자마자 그렇게 말할 권리는 대통령에게도 없다. 자,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. 그 전에는 청와대나 문재인 대통령 입장은 작년 기자회견에서도 일단 사법 절차가 끝나면 판결이 나오면은 그때 얘기할 수 있는 문제다. 작년에 딱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. 그런데 1년 사이에 이 사법 절차가 딱 끝났는데 아니 끝나자마자 내가 어떻게 하란 말이냐. 자, 이런 식으로 발뺌을 하고 있는 겁니다. 그리고 또 이 말도 합니다. 두 전직 대통령이 잘못했다는 것을 부정을 하고 재판도 인정을 안 하면서 사면 요구를 하고 있다. 이것은 국민 상식에 어긋나고 저도 받아들이기 어렵다. 자, 이것은 지금 소위 말하는 문파들, 열성 지지자들의 이 말들과 비슷하죠. 자기가 뭐 용서해달라고도 하지 않고 잘못도 인정하지 않는데 왜 사면을 요구하느냐. 그런데 사면을 요구한 것이 아니죠. 지금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선거용으로 사면론을 먼저 꺼낸 것이지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쪽에서는 사면을 구걸을 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. 그런데 재판 인정 않고 잘못도 부정하면서 왜 사면을 요구하느냐. 국민 상식에 어긋나지 않다. 이 동문서답입니다.
전혀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. 또 이런 이야기를 보탭니다. 자, 안타까워하는 전직 대통령의 구속 상태를 안타까워하는 국민의 아픔도 안다. 그것을 아우르는, 그 아픔까지도 아우르는 사면을 통해서 국민 통합 이루자는 말들은 들을 만한 가치가 있었다. 청취할 가치가 있었다. 그래, 그 말도 들어줄게 이야기죠. 청취할 만한 가치가 있었다. 그리고 언젠가는 깊은 고민을 할 때가 올 것이다. 언젠가는 깊은 고민을 할 때가 올 것이다. 그런데 대전제는 국민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. 그렇게 안 하면 통합을 오히려 해치는 결과가 된다. 자, 국민 공감대, 지지층의 공감대가 아닌가 싶습니다. 자, 그래서 오늘 이 해결 내용을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려온 입장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무엇보다도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려고 계속 간보기를 했죠. 지금 석방을 시키면 4월 보선 또 내년 3월 대선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? 일단은 야권이 분열되겠지. 탄핵에 대해서 찬성 반대로 갈라지면서 그 다음에 이 중도층 통합 이미지를 보면서 중도층도 흡수할 수 있겠지. 그리고 부동산 코로나 방역이 실패한 정책들도 실정 이런 것들도 시선 돌리기가 되겠지. 이런 판단을 해서 아마 이낙연이 이 건의를 하는 그런 형태를 취해서 하겠다 이러면서 여론의 간을 본 거죠. 여론 간을 본 겁니다. 1월 1일 첫날부터 여론의 간을 봤는데 그 간을 끝에 내린 결론이 사면 안 하는 게 낫다 이런 결론을 내린 거죠. 왜냐하면은 야권이 분열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여권이 분열이 됐죠. 여권이 분열되면서 특히 열성 지지층들, 문파들이 돌아서면서 이낙연, 이 문제를 제기했던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그 이후에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10%로 떨어지면서 자칫 한 자릿수로 떨어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으로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. 역풍을 맞고 특히 문재인 정권의 최대 지지기관이고 이낙연 대표의 정치적 텃밭인 호남에서조차 등을 돌리는 이 상황이 일어나니 이거 큰일 났다 싶어서 간보기를 끝내고 사면을 안 하기로 그렇게 내부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. 그 과정에서 갑자기 그 이야기를 하면은 또 여러 가지 논란이 일어나니 며칠 전에 최재성 정무수석을 내세워서 일종의 김빼기를 시도했죠. 최재성 정무수석이 라디오에 출연해서 이 국민 눈높이에 맞춰야 된다. 사면 문제는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이야기한 나중에 이 사면을 하더라도 그때라도 대전제는 국민 공감대가 형성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. 같은 이야기입니다. 국민 눈높이, 국민 공감대 같은 이야기인데 실제로는 최재성도 그렇고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지지층의 공감대가 형성돼야 된다. 그 이야기를 하는 거나 다름없습니다. 그래서 지금은 이 사면을 요구하는 쪽, 사면을 반대하는 쪽, 이 양쪽이 또 대립을 했는데 다시 국민 갈라치기를 하는 그 양상으로 가는 것이죠. 지금은 국민 갈라치기가 오히려 유리하다. 보궐선거도 그렇고 내년 대선까지도 국민 갈라치기로 간다. 이런 내부 방침을 정한 끝에 오늘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잘못을 부정하고 있다. 재판을 인정 안 하면서 사면을 요구한다. 받아들이기 어렵다.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사면은 이낙연이 건의를 하겠다고 먼저 말을 꺼낸 것이죠. 결국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 이것은 갑자기 새해 첫날부터 터져나왔는데 처음부터 정치적으로 이용을 할 그런 목적이 있었고 간을 보고 주판화를 챙기고 여론조사를 해보고 내부 반응을 살펴보고 다 하니 지금 하는 거는 오히려 정권에 불리하다. 그래서 그래 차라리 이것을 말 나온 김에 또 국민 갈라치기로 가자. 사면 찬성 반대. 그래서 반대파 우리 편 그들 편을 끌어안고 가는 것이 국정운영이나 모든 것에 유리하겠다. 그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. 그러면서 또 슬쩍 여지를 하나 남겼습니다. 뭐냐 하면 얼마 전까지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던 노영민 전 비서실장이 오늘 보수신문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했죠. 상당히 이례적입니다.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해서 사면론에 대해서 선별 사면론의 불가피성을 슬쩍 이야기했습니다. 선별 사면론은 뭐냐? 잠깐 한번 나왔었죠. 박근혜는 사면하고 이명박은 사면 안 한다. 왜? 이명박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극단적 선택의 원인을 제공했다.
정치 보복을 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렇게 됐다. 뭐 이런 열성 지지층들의 시각이 있기 때문에 이명박은 참여 안 하고 박근혜만 참여한다. 이런 선별. 이번에는 이것은 안 했지만 나중에라도 그 카드를 또 슬쩍 살려놓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, 또 이야기도 했습니다. 노영민 전 실장이. 일단은 두 사람을 형집행 정지 후에 사면을 하는 방법도 있다. 자, 이렇게 여러 가지 두 사람을 오게 딱 있는 상황에서, 두 사람이 오게 있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경호의설을 대입해서 어느 쪽이 정치적으로 유리할지 지금 그 계산을 한참 하고 일단 이번은 아니다. 그래서 앞으로 다만 오늘은 뭐 국민 눈높이가 안 맞으면 다음도 연구는 못해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정치 상황을 보면서 할 수도 있다. 또 그런 여지까지 노영민을 통해서 슬쩍 그 어종이 비춰졌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 당분간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오게 있어야 될 것 같고, 오게 있는 상황에서 계속 정권, 사면권을 가지고 있는 정권에 의해서 정치적으로 이리저리 이용되는 그런 상황이 조만간 더 이어질 것 같습니다.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.